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영등포구 이제 신길동과 동작구 대방동 지역은 여의 대방로를 기준으로 이제 영등포구와 이제 그 동작구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모두 이제 구에 해당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지역에 뭐 영등포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동작구에 남아 있는 것도 그런 원인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신길동과 이제 대방동일 때는 한강을 넘어서 여의도를 지나면, 과거에는 대방동이나 신길동 지역은 낮은 구릉이나 이제 구릉 형태나 그리고 산과 숲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대방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는 이런 이제 숲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방동이나 그리고 신길동 일대는 군 관련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의대방로를 기준으로 신길동에 위치해 있는 신길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신길 뉴타운의 어떤 그 상권 현황들이나 그리고 메디컬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권 형성의 도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의대방로인데, 이게 이제 일본국도로 여의도에서 대림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실제로 한강을 넘어와서 이제 바로 연결되어 가는 부분들이 여의 대방로로 연결되어 가는데,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림 삼거리에서 신길로와 합쳐져서 이제 그 시흥대로, 그러니까 일본국도로 연결되어서 수원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여의 대방로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다 영등포구였지만,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그 동쪽은 그 동작구, 그리고 서쪽은 영등포구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길 뉴타운은 이 여의대방로의 동쪽 부분들이 신길 대방로로 그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제 일정 부분 그 대방동 지역도 아마 이제 신길 그 뉴타운의 어떤 상당히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 영향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여의대방로의 서쪽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신길동에 해당되고 하는 부분들이 신길 뉴타운에 해당이 됩니다. 신길로는 그 영등포에서 그 대림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대림 삼거리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의 대방로와 합쳐져서 시흥대로에 이제 합류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길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길동이 워낙 그 주거지에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동 차량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등포에서 넘어가고 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신길로를 타고 대림 삼거리에서 이제 시흥대를 통해서 일본국도 이렇게 합류되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직경력도 좋고, 그리고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처음에 이제 서울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그 점포를 낼 때 가장 먼저 냈던 게 이 점, 그 스타벅스 그 신길동 DT점입니다. 이게 1호점입니다. 그만큼 아마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이동량들이나 그리고 직경력이 높게 봤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신길 뉴타운을 고려를 안 했겠지만은, 지금은 신길 뉴타운의 이제 그 주변 지역들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레벨업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지금은 아마 어떤 그 다른 지역 점포들보다는 상당히 효자 점포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마산로입니다. 가마산로는 지금 신길 뉴타운의 동서의 이제 중심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지금 신길 뉴타운의 중심 지역이 가마산로 교차로인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가마산로가 지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마산로하고 이제 신길로 합쳐져 가는 게 이제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가마산로와 경계를 이루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남쪽 지역에 주로 이제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부는 이제 지금 그 여의대방로와 가까운 그런 지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발이 되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개발이 많이 아직 진척이 조금 느립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늦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되었든 지금 그 가마산로에서 이제 주변에서부터 지금 남쪽 신풍로까지 어떤 그 주변 구간에 주로 지금 뉴타운이 대부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입주가 완료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신풍로인데 신풍로는 신길 뉴타운 주민들이 신풍역에서 보라매역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 그리고 성대시장 그리고 장성백역 그리고 노량진 방향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풍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가마산로 같은 경우가 주로 지금 신길 뉴타운 북쪽의 어떤 경계라고 볼 수 있다면 남쪽의 경계가 신풍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신풍로 주변이 실제로 지금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아마 좀 많이 주변 지역에 개발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본 국도가 연결되어 가는 대림 삼거리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풍역 주변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신길 뉴타운의 핵심 도로 같은 경우는 남북은 여의대방로와 이제 신길로 그리고 이제 동서 연결 도로는 가마산로와 그리고 이제 신풍로가 되는데 실제로 이 도로를 자세히 보고 어떤 주변의 상권들도 파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신길 뉴타운을 좀 더 이해를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풍역입니다. 신풍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신풍로가 지나고 하는 그 도로인데 지금은 신풍역 같은 경우는 7호선에 지금 정차를 하지만은 지금 7호선역하고 지금 아마 내년이나 이 정도 되면 개통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어떤 신안산선 같은 경우가 지금 신풍역에서 이제 개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신풍역 주변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연결되는 통로의 이제 지상의 구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좀 슬럼화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이동량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신안선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이 어떤 교통의 어떤 중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후 인구와 행정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동 현황에 대한 부분들인데 신길 뉴타운 상권을 형성하고 하는 이제 핵심 행정동은 신길 3동에서 신길 7동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5개 행정동인데 이제 인구수는 96,000명 정도가 됩니다. 약 한 10만 명이 좀 못 미치는데 세대수는 약 한 4만 5천 세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평균 연령은 이제 뉴타운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3동과 6동은 46.5세로 비교적 좀 높은데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었거나 입주가 대부분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7동이 되는데 여기는 42세로 젊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연령 갭이 한 4살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균 연령 자체도 변동이 있다는 부분들로 이제 어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의 어떤 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은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보면은 신길 뉴타운에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완성된 구역 같은 경우는 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신길 뉴타운 구간에 사이에 있는 구역들이 구역마다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완료된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구역은 16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완료 후 입주한 사업구역은 8개 구역인데 이게 이제 세대수는 약 한 8,753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사업은 시작했지만 완공 시점이 미정인 사구역 같은 경우는 3개 구역인데 이 3개 구역이 2,88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구역은 실제로 이제 뭐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재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구역은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 구역이 한 5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상권이 집중된 곳이 이제 사업이 상권이 주로 집중된 구역 자체가 이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권이 형성된 어느 정도 구역 같은 경우는 가마산로 교차로와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신풍역 주변 그리고 세 번째는 보라매역 상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칼이든 어떤 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한다면 이 3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신길 뉴타운 어떤 개원 어떤 상권을 검토를 하고 할 때도 실제로 이 세계 구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마산로 교차로입니다. 가마산로 교차로는 신길 뉴타운의 현재는 중심 상권입니다. 실제로 그 인근에 이제 도림시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통들이나, 그리고 어떤 주변에 또 상가들도 비교적 잘 구성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지금 신길 AK 프루조 이제 주상복합이 있는 그 자리가 과거에는 이제 사르가 쇼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사거리를 가마산로 교차로로 부르지만 과거에는 사르가 쇼핑 앞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상권의 어떤 그대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길 뉴타운의 어떤 사업 자체가 마무리된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주로 신길 가마선로 교차로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주요 이제 개원 과목으로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이용이 많은 내과나 정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그리고 안과, 소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의 주민들의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과목들이 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상권에 있는 그런 상가들의 섹터별로 어떤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르가 쇼핑을 허물고 새롭게 주상복합으로 개발한 신길 AK 프루지오 주상복합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과거에도 이 자리 자체를 가마산로 교차로가 아닌 사르가 쇼핑이라고 불렀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건물 자체가 가마산로 교차로에서는 가장 중심 건물이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개원할 과목들이 보면은 정형외과와 내과, 정신의학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정신의학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아마 지역에서는 가장 가시성도 좋고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어떤 주변 이 지역 상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상권의 영향력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길로 150-1번지와 가마산로 496번지 JS 타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지금 터널 방향, 여의대방로로 하는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는 그 사거리 주변에 있는 상가를 말하는데, 실제로 이 상가 자체는 처음에 이제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공사도 중단되었지만은, 지금은 현재 완성이 되어서 주변에 다른 어떤 상가들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과목들의 진입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마산로 교차로 자체가 워낙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어느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단지 내 상가입니다. 여기 이제 1476세대인데, 이 단지 내 상가가 신길로와 이제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길로 쪽에 지금 상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원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아청소년과로 봤을 때는 지금 후면에 있는 클래시안 아파트 단지가 이제 1476세대가 되고, 주변에 어떤 새롭게 개발된 사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주로 이제 협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아청소년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단지 내 상가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소아청소년과 외에는 다른 과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신규로 진입한 아파트가 단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 내 상가에 진입을 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림신협입니다. 도림신협이 이제 그래서 스타벅스 건물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빨리 이제 그 DT점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냈던 데가 여기인데, 실제로 도림신역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표적인 신협입니다. 아마 자산 보조도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실제로 이제 그 과거에 사라가 쇼핑이 있었을 때부터도 이 도림시장 건물은 상당히 어떤 이 상권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들어와 있는 그 감옥들도 물론 이제 뭐 지금 운영 형태는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운영 그 어떤 그 역사도 오래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옥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주로 이제 개원 과목들이 뭐 정형외과나 내과, 그리고 안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피부 미용 의원들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정형외과나 안과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이제 그 하이마트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마트 있고 하는 그 건물에 지금 안과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그 개원하고 할 때 보면은 상가 건물에는 지하층에 잘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 신길 교타운 같은 경우는 아마 지하층에 개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풍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신풍역 그 앞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어떤 지하에는 지금 그 내과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그런 상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는 그 신길로 162번지, 이게 이제 그 가마선로 교차로에서 영등포역 방향에 올라가다 보면 투썸 있고 하는 오른쪽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재활학과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재활학과가 과거에 이제 보면은 지금 그 국민은행 있고 하는 그 맞은편에 있었던 재활학과입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양도 양수를 하면서 이전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위치에 이제 어떤 이전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 개원 시기를 확인을 해보면 그 시기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행 맞은편에 신길 재활학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양도 양수를 하고 아마 이제 이쪽으로 옮겼지 않느냐 하는 그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그 네 분의 어떤 그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지역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하는 어떤 정형외과 계열의 의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지역에 한 5개 구의 어떤 상가에 개원하고 있는 감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신풍역인데, 이제 그 가마산로 교차로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언덕을 넘어와서 보면은 좌측편에 현재 과거의 남서울 아파트가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그 신풍역인데, 실제로 지금 신풍역 주변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직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하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가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수선했던 그 19역의 남서울 아파트가 이제 아마 입주가 이게 2029년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 많이 남아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주변부가 아마 많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어떤 그 신길 요타운의 중심 지역이 가마산로 교차로에 있었지만은 그 가면 갈수록 신풍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신풍역 교차로에서 이제 그 메디칼들을 보면은 지금 두 군데가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풍로 28번지, 그러니까 비스타 에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신풍역 청년주택의 주상복합 상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가 있는데, 상가가 그래서 이제 지하층에도 그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층에 의원이 될까 생각을 하지만은 아마 이제 실제로 그런 상식을 이제 조금 깨면서 아마 진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에 후보지가 없을 경우에 1, 2층만 아니라 지하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가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원하고 있는 과목들이 보면은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개원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실제로 내과와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로컬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 빈번하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어느 정도 상가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메디칼 상가로서 어떤 가치성도 더 높아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풍로 23번지입니다. 이게 이제 스타 스테이 빌딩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 7호선 신풍역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지금 지하철이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어떤 출입구가 있는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중간 지역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1층에 스타벅스가 개원하고 스타벅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과와 이제 재활학과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앞으로 어떤 지금 신안산선과 7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이 지금 스타 스테이 빌딩 주변부도 지금 과거 상가들이 많지만 이게 아마 주로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어떤 리모델링이나 아예 재건축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주변부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지역에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신풍역 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보람역 상권인데 실제로 이렇게 보람역 상권까지도 이제 신길교통의 상권 범위를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신길교통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보람역 방향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보람역 상권 자체도 신길교통 상권으로 일부러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직접적인 배우로 보면은 실제로 단지 세대수가 많은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가 1722세대인데 이게 7구역입니다. 그리고 SK뷰가 1546세대인데 이게 5구역인데 그리고 SK뷰 밑에 보면은 아직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구역에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핵심 배후 인구의 어떤 흐름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신풍로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이 완공된 아파트가 이제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실제로 보면은 신풍로를 통해서 보람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상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풍로 93번지 메트하임 상가입니다. 메트하임 상가인데 여기는 레미안과 SK뷰 두 개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동로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주민들의 어떤 아파트 출입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과목들, 그러니까 내과와 마취 통증의학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피부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칼 상가 측에 입고한 부분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지만 아마 이제 외래를 어떤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정적인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메타임 상가에서 신풍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풍로 113번지가 이제 시원 빌딩인데 여기는 아마 이제 여기가 5층에서 7층까지가 다 내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우리내과인데 여기는 전문이 투석하고 검진입니다. 실제로 투석하고 검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 숫자도 많고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전문으로 하는 데서는 조금 하는 데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상가들이 있는데 조금만 이제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투석 전문 병원들이 없다 보니까 장년층하고 노년층들이 오기는 적합한 내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람의 역으로 오다 보면 신풍로 117번지 있습니다. 이게 미림 빌딩인데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의 두 분이 이제 검토할 때 사실은 저도 검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여기는 2026년 3월에 이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지금 현재는 안과와 재활학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지금 2층에는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쯤은 다른 과목의 일부가 들어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내면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쨌든 신축 상가라는 점과 주변에 어쨌든 신축 상가로서 가장 깨끗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권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과나 재활학과 자체가 보면 핵심 상권 안에 어떤 그 환자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주변의 어떤 그 주민들을 어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권 확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건물에 다시 또 어떤 진입을 지금 2층이 지금 비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사이에 아마 진입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라매역 교차로 주변입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에는 그 센트 빌딩과 수능 빌딩, 보라매 빌딩 그리고 신한은행이 위치해 있는데 그리고 사거리에서 지금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건물에 모두 메디칼에 개원하고 있는데 주요 이제 유형으로 센트 빌딩에 지금 사실은 병원급인 다른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7인 병원급입니다. 7인 병원급인데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센트 빌딩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림 빌딩하고는 건물주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는 마취 통증 의학과나 그리고 신경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안과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그 센트 빌딩 외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특별하게 어떤 경쟁이 있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매역 사거리 상권은 어떤 신풍역 상권과 함께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신대방 상거리역이나 성대시장 상권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보라매역 상권을 검토를 한다면 아마 이 신풍역이나 그리고 어떤 그 신대방 상거리나 성대시장 상권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길 뉴타운에서 대신시장 상권인데 대신시장 상권은 신길 뉴타운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개발 일정이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형성이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자체가 지금 그 대신시장 측면에서 도신로 이제 있는 도로가 62길인데 62길 이 후면 자체가 보면은 국방부에서 소유한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늦어졌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후면부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목들이 진입을 하는 어떤 진입을 했었을 때 메디칼 상가로서는 지금 뭐 몇 개가 있지만은 다 그 한두 개 과목만 있지만은 지금 도신로 60길 2번째 위치한 미주 메디칼 빌딩이 이제 어떤 그래도 다양한 과목들이 개원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는 이제 마취통증 의학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그리고 내과와 피부 미용 그리고 안과가 이제 개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뚜렷한 어떤 변화도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길 뉴타운 메디칼 분포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길 뉴타운은 서울 서남부권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크지만 이제 실제로 개발 일정 자체는 많이 지체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남아있는 5개 사업구역 자체는 사업 진행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 부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의 국방부나 뭐 이런 쪽에 어떤 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아마 그만큼 또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진행이 정체되는 구역은 이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될 겁니다. 조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길 뉴타운을 살펴봤는데, 신길 뉴타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역 자체는 첫 번째가 이제 가마산로 교차로는 교차로에 모든 상가가 집중되어 있고 상당수는 이제 개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진압을 한다면 결국은 있는 상가를 밀어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용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신풍역 교차로는 앞으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신안산선 개통입니다. 신안산선 개통과 그리고
10구역인 그 남부 그 남서울 아파트 지금 그 아마 새로운 브랜드가 서밋 클라비언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 11월인데 아마 먼저 그 신한선들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개통이 된다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그 19역이 이제 입주가 2029년 11월이지만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그 주변의 어떤 그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뚜렷한 그 진행의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람역은 사업이 완료된 5구역하고 7구역이 이제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고 그리고 1구역도 사실은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좀 느린데 여기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상권 자체는 보람의 그 상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일부의 사업 진행 속도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지금 신풍로 남쪽에 있는 그 동작세무소 인근들의 어떤 개발 일정들 이런 부분들 한번 그 검토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신길 뉴타운은 규모는 크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그 주변에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데 지금 그 일정이 확정이 돼 있는 어떤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관심 있게 어떤 그 상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어떤 메디컬 상권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보다는 이제 세개 구역들은 어떤 그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가마산로 교차로 그리고 신풍역 그 사거리 그리고 보람역 구간들은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풍역 교차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신안선이 개통될 즈음 되면은 그 주변에 상당히 어떤 개발의 진행 속도를 이런 부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